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름철 불청객 해파리떼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안팎에서 큰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 일부에서는 외력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교사 성희롱 파문이 대학 입시와 수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폭염 탓에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폭염과 맞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주택 건물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평범한 안전모조차 거추장스러울 정도입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안전모보다는 좀 햇빛을 가리키는 저런 모자를 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탓에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공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터라 무작정 일을 멈추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분석 공정들이 또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죠.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말 그대로 중노동이 계속되는 곳이지만 여기서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5, 60대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 인력 10명 가운데 6명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지만 이렇다 할 제재보다는 현장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 이행 수칙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정해진 거를 저희가 건설 현장 감독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정부는 폭염이 심각한 낮 시간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민간 건설회사 작업장에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남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파리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파리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투명한 물체가 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가판 위에는 어른 손바닥보다도 큰 해파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전남 등량만 서쪽 해역부터 고흥 남쪽 해역 일대에 보름달 물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27일. 주의보가 내려진 이 일대 해역에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13개체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파리떼 출현으로 남해안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성하게 번식한 해파리들이 플랑크톤이나 치어를 잡아먹는가 하면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나 어구를 파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조업도 제쳐두고 제거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물을 던지면은 한 10분, 20분 되면은 금방 방금 보셨죠. 거의 그렇게 차버려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아서 조업을 금어기가 풀린 후에 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해파리 수거 작업하러 나와 있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매년 이맘때면 전국 연안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으로 양식장이나 항만의 인공구조물이 해파리 발생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등량원 밑에 서쪽을 보시면 완도석도에서 많은 섬들 있잖아요. 거기 양식장 구조물에서 폴립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해류랑 조류를 타서 등량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량 발생하게 되거든요.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생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는 2022년에나 완료될 예정이고 대상 지역도 한정돼 어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22일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계속해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광주 풍암동에 위치한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40.1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37도까지 오르면서 이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참 무서운데요. 수일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 체감지수 역시 계속해서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7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포가 35도, 무안이 36도, 영암 37도, 강진과 장흥 오늘 36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3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선체 안팎에서 큰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 일부에서는 외력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선조위의 활동 종료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기관실 옆에 위치한 핀 안전기실입니다. 선체 벽면 기둥이 앞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핀 안전기실 바깥에서도 선체는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로도 불리는 균형장치인 핀 안전기는 그동안 외부 물체에 의해 부딪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잘려나간 핀 안전기가 한계 각도보다 2배 이상 돌아가 있던 점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핀 안전기실 내부에서 이 같은 변형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 쪽에서 선수 쪽으로 그 핀 안전기 장치가 이동한 것 같은 변형을 확인했습니다. 선체 직립 이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이곳에 진입로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6월 말. 오는 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선체 내부를 점검하던 일부 위원들이 뒤늦게 이 같은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선체가 바깥에서 안쪽이 아닌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휜 점, 핀 안전기실의 천장이 울룩불룩하게 구겨진 점 등을 토대로 뒤에서 앞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충돌 흔적을 확인한 거죠. 직립된 선체를 차분하게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3일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의결할 예정. 기기결함과 외력설 등 여전히 다양한 이견 속에 이미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사립여고 성폭력 파문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격리 조치로 인해서 학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충격으로 대입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충격을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또 다른 걱정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입 준비입니다. 학생들과 분리조치된 교사 11명 가운데 2명이 고3 담임이어서 이번 달에 마감하는 학생부 작성과 다음 달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 진학 상담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의 조사 결과 다른 일부 교사들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격리 조치되는 교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치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학이 끝나는 대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간제 교사 투입 등 긴급하게 학교하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교육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은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성추행 역시 범죄 사실의 경중을 따져 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그 아동복지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강도가 셈에도 불구하고. 한편 학교 측은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11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검은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모 고등학교 전 교장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여학생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서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학교 교사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엉터리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상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3년의 소요멸 시효를 넘겨서 결손 처리된 사례가 2만 2천여 건, 5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용연지원 정수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정 행정 30여 건을 적발해 1억 4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36명에 대해서 훈계와 주의 조치,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난개발로 인한 잡음을 막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태양광 시설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수개월째 건물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왜 군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서도 뻔히 태양광을 발전 시설로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의를 못 해주는가. 지난해 전남 지역 개발 허가 9천여 건 중 태양광 시설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붐이 일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마다 잡음이 잇따르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년간의 논의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발전 사업과 개발로 이원화된 허가 체계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집안 안전성 검토를 개발행위 부서에서 맡고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유지 관리용 도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경관숲을 조성하고 붕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설치 규정을 보완하는 등 입지와 시설, 환경, 경관, 안전 등 5개 주요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군에 이임돼 있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도 되고 설치했던 자체가 좀 부실 시공이 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저희 도에서 이 시설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시군에 있는 허가권을 광역시도가 맞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서 아파트의 면적 비율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4개 업체는 비공원 시설을 23% 이하로 줄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비공원 시설 비율을 18%부터 23%까지 줄인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정 제안서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검토해 최종 협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시민 수기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2호선과 관련한 행정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시장의 하계 휴가가 끝나면 8월 초를 넘기기 전에 공론화 방식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 여름 과일인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의 과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봄 냉해로 작황이 나쁠 것이란 걱정과는 달리 수확량도 많고 가격도 좋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탐스런 무화과가 공동 선별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면서 크기와 당도에 따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과즙의 단맛이 뛰어나고 요즘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생산 농가들이 4kg씩 이렇게 뭐가 박스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우리는 소파장을 1kg 200으로 해가지고 대형 마트로 우리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올해는 시세가지와 농민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1kg에 6,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계속된 고온 현상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무화과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올봄 냉해와 서리 피해는 당초 우려보다 적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날씨 좋고 그래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수확되는 것은 하우스에서 자란 것이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노지 무화과도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영암군. 수년 전부터는 무화과로 만든 잼과 양갱이 즙도 인기를 끌면서 무화과로 거둔 연간 소득이 3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사직공원 일원에서 2018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기화와 얼굴들 자우림이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며 선우정화와 페퍼톤즈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한 실력파 뮤지션들이 참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이 오늘 낮 12시 20분에 광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는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가 참석해 집권 2기 여당을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과 자질 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와 권리당원 ARS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올해 5.18 언론상 수상작으로 한겨레 신문 정대하 안관옥 기자의 5.18 계엄군 여성 성폭력 기획기사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5.18 관련 잔혹한 충성 2부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5.18 미공개 영상에서 광주 진압 뒤 웃고 있는 소준열을 포착한 광주일보 최연배 기자와 5.18을 쉽게 알리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한 G 피처스의 국범 글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를 좀 더 빨리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선풍기를 세게 틀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온도가 금방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점차 선풍기 풍량을 줄이면 시원함도 유지되면서 전기요금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또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면 과도한 냉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광주 최고 선수들이 체급별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등을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고요. 일반부와 대학부에서도 각각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익숙하던 물건들이 낯설게 보였던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한 작품 전시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작품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국내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해외 작가지원센터를 개관한 광주 시립미술관. 오는 26일까지 시립미술관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북경 창작센터에 입주했던 광주 작가들의 성과 발표전이 열립니다. 지역 예술가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대사회를 돌아본 다양한 결과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